AI라고 한번 쳐보세요. 루이스 AI. 저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루이스 AI. 짠, 쳐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쉽고 빠른 창작, 네, AI 루이스라는 게 뜹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기 화면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에다가 줌 채팅창에 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도 하나 쓰셔야지 그 다음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남들 어디 간다 그러니까는, 부러워하고 박수만 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그런 메일을 받아보면 아마 우리 홍건표 감독님, 한번 그때 그 메일이 왔을 때 그 느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음성이 안 되면 채팅으로라도. 홍건표 감독님, 다음 달에 우리 LA의 파이널로 상 받으러 가신 홍 감독님,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처음에 메일이 왔을 때 그 소감과 LA 영화제 가는 소감,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구렁을 많이 터셔가지고, 우리 홍 감독님이 막, 마이크, 그러면 타이핑 쳐주세요, 타이핑. 자기가, LA 영화제에 그 공식 선정되고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다른 데 아리조나 영화제에 돼가지고 거기 가려고 내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또 됐어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되신 분들이 좀 마음이 아파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죠? 그래서 됐대요. 됐더니 좀 이따가는 파이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당연히 아리조나 가지 말고 LA로 가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니 타이핑 쳐주세요. 처음 필름 프리웨이에서 연락 왔을 때 소감, 그 다음에 또 그 LA에서 파이널리스트 됐다고 왔을 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되면 줌 채팅창으로 적어주시면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네. 물론 이제 여기 전영신 감독님은 시나리오 작가예요. 네. 영화 감독이시고 여기 전영신 여기 파란머리 앤 있죠? 파란머리 앤 이분은 작가님이신데 옛날 영화 그러니까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직접 영화도 만들어 보고 시나리오도 또 해주셨던 분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영화도 모르고 시나리오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AI 잘하니까 AI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AI한테. 네. 네, 그러던 중에 어, 어떤 분이 이제 루이스 AI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하나를 알면 바로 실행을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좋다. 디데이를 정하고 내가 이번에 무슨 영화제에 출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여기 루이스 AI 들어가셔서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네, 그리고 네, 로그인까지 하세요. 네, 저는 네, 구글로 했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보십시오. 네, 아시긴 해도 완성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 요거 해드릴 거예요, 제가.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영화 이외에 또 그 AI 광고 시장, 응? AI 광고 시장 이런 이런 추세, 이런 특강을 이제 월요일 날 제주 한라대에 가서 그 포럼에 가서 특강을 하거든요. AI 영상 제작에 대해서 그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때 만들었던 네, 강의 하나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떻게 AI 시장이 크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셔서 회원가입하세요. 회원가입하십시오. 회원가입해서 여기 열렸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1번 적어주세요. 1번. 열린다. 1번. 네. 그래서 여기 로그인까지 했다. 1번 적어주세요. 1번. 네, 1번. 네.
네. 음, 네, 1번이 몇 개나 들었나 한번 볼까요? 1번, 1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전영신님, 문호영님, 윤성준님, 네, 박미라님, 김수영님, 최재양님. 네. 여기 지금 이막균님하고 네, 이상원 교수님하고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이 두 분이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상원 교수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상원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하는 K 메타버스 AI 아카데미에서 거기에서 이제 시니어들 대상으로 이제 AI 영화 제작 과정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강사진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원 교수님이 딱 배우시면 좋은데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되신 분들만 한번 같이 해보시고, 네. 그리고요, 같이 안 해보시면요, 절대 못해요. 이 디데이를 딱 정하고 하셔야지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가셨죠, 여기서? 네. 가시면 이제 왼쪽에 쭉 한번 가보세요. 네. 어떤 메뉴들이 있나? 네. 스토리 활용법, 네. 스토리 기획서. 네, 저는 스토리 기획서를 한번 눌러볼게요. 스토리 기획서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스토리 기획서를 만들어 보자. 더니 뭐 클릭을 하고 디자인 파일을 받고 붙여넣기라고 뭐 등등등 해서 스토리 기획을 할 수 있대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 자, 왼쪽 밑에 가서 스토리 활용 방법 가서 네, 스토리 기획서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이라고 누르시고 기본 누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튜토리얼 누르시면 돼요. 튜토리얼. 자, 녹화를 안 해서 녹화 좀 하고 시작할게요. 녹화. Recording in progress. 이렇게 루이스 AI 들어오셔가지고요. 루이스 AI라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시면 요런 창이 떠요. 네. 창이 뜨면 왼쪽 패널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스토리 활용법이 있어요. 활용법. 그중에서 스토리 기획서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창이 열려요. 스토리 창작 도우미 루이스입니다. 모델과 페르소나를 선택한 후에 새로운 스토리를 생성합니다. 네. 그리고 GPT-4o 라고 밑에 가면은 뭐 이미지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돈을 내야 돼요. 달리 3나 이마젠이나 플럭스 같은 건 돈 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PT-4o는 그냥 쓸 수 있는데 그 밑에 터보나 뭐 클로드나 네, 뭐 솔라나 하이퍼클로버 X 네이버 거 이런 거는 비용을 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가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이미지 스타일 중에서 영어 할 거예요. 영어 누르시고 선택 한국어 일단 한국어로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어로 더빙을 하시면 되니까 한국어로 보시고 페르소나 한번 선택하고 볼까요? 페르소나 네. 자, 페르소나 저는 어떤 페르소나를 할 거냐면 여기 가서 캐릭터 연구작가, 단편 서정작가, 플롯의 대가, 영 어덜트, 소설 작가, 이상을 꿈꾸는 사회적인 선구자, 연재작의 흐름을 뚫는 베슬러 작가. 저는 베슬러 작가니까 베슬러 작가를 할게요. 눌렀어요. 그리고 적용합니다. 그러면 저희 페르소나가 정해졌고 한국어, 영화,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 생성 모델을 선택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텍스트 생성 모델을 선택할 거냐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 가셔서
신규 생성하기 누르시면 돼요. 신규 생성하기 누르면 여기서 챗GPT 4.5가 열려요. 네, 열리면서 안녕하세요. 스토리 창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래서 잘 모르면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추천 프롬프트 조합에 네, 인간성을 그린 인생이 담겨 있는 하나씩 네, 인간성을 그린 하나만 선택하나 봐요. 원초적인 인간의 심리, 시대의 비극, 선악 구도인, 인생이 낙가에 남겨 있는 아니면 섞어볼게요. 섞어서 이런 거 싫어하고 낭만을 다루는 낭만을 다루는 느림의 비약이 있는 젊은 남녀 이야기 요걸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장르 프롬프트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럼 직접 보고 선택. 장르는 공포, 호러물, 네, 종교물, 액션, 러브 스토리 진행하기 눌렀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프롬프트만 몇 가지 골라줬는데 스토리 아이디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것도 챗GPT 4.5가. 네. 그럼 여기 우리 지난번에 서울국제 AI영화제에서 대상 받으신 임성주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파리가 나오네, 파리. 19세기 파리. 네, 나오네요. 또 나오고. 서울의 범잡함 속에서, 네, 두 젊은이가 나오셨고, 소박한 시골. 네. 자, 그러면 서울의 번잡함 속에 두 젊은이를 선택을 할게요.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이 스토리의 주인공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두 젊은이가 우연히 만나서 이제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자, 이 스토리의 주인공 생성하기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설명 나와요. 여기 보면 뭐 나이도 직접 편집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할 수 있다라고 설명창에 나오네요. 좀 친절해요. 네. 자, 닫고 그리고 얘가 스토리를 짜줘요. 네. 스토리를 짜줍니다. 네. 보시면 네, 남주 여주를 얘가 짜줍니다. 네, 남주 이름은 이지훈, 나이 27세, 출판사 에디터. 이렇게 생겼대요. 잘생겼네요. 네. 이름은 이지훈, 출판사 에디터다. 네. 그 다음에 상대역은 김수민이래요. 나이 26세, 한 살 차이, 그래픽 디자이너. 네. 그 다음에 조연, 조연까지, 조연도 박채린이라는, 조연이 더 이뻐요. 여주보다. 좋아요. 네, 조연. 됐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남주와 여주와 조연까지 선택이 됐어요. 그럼 오른쪽 가면, 줄거리 플롯. 네, 플롯 생성하기 있어요. 플롯 생성하기. 그러면 줄거리 플롯을 얘가 생성을 해줍니다. 네. 자, 그랬더니 한번 스토리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스토리 나왔어요. 네. 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어쩌고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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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끝나지 마시고 저는 한 번 더 작업을 해요. 저의 꿀팁이 이거예요. 얘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복사, 복사해서 이제 그 챗GPT로 가세요. 가서 좀 튜닝을 하는 거예요. 챗GPT 가서 튜닝. 네. 챗GPT 가서 그냥 챗GPT가 아니라 챗GPT 유료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여기 챗GPT 5.1 프리뷰 요거를 누릅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세요. 네.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다 질문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네. 위에 위에 스토리에 스토리에 반전과 네. 갈등과 갈등과 반전이 있는
스토리로 영화제 담당자에게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를 공유가 안 됐어요. 다시 써줘. 네, 네, 안 보셔도 돼요. 자, 가만 기다리세요. 네, 공유. 그죠? 내가 다른 데로 가니까 공유가 안 됐을 거예요. 다시 열어드릴게요. 네, 이제 보이시죠? 유양성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챗GPT, 챗GPT에 여기 오한 프리뷰. 네. 좀 더 생각을 하고 답할 수 있는 오한 프리뷰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에 루이스가 만들어진 이 시나리오를 아, 집어넣으시고 공유가 안 여기다가 됐어요. 프로그램이 안 됐어요. 네, 그랬을까요? 아까 유양성님은 됐다 그랬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됐을까요? 답을 주세요. 박리라님, 네, 됐을까요? 됐어요. 지금 됐어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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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러면 챗GPT 유료 사용자 보시면 그 왼쪽 위에 보통 뭐 챗GPT 4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요거 할 땐 요거 쓰지 마시고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챗GPT 5한 프리뷰 얘를 선택을 하세요. 네,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붙여넣기. 아까 루이스가 만들어준 이 시나리오를 붙여넣기 하시고 뒤에다가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위의 스토리에 갈등. 우리 보통 보면 어떤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뭐든 갈등이 있고 반전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반전이 있는 스토리로 영화제, 영화제 담당자에게 국제 AI 영화제 AI 영화제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시 써줘라고 하고 화살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갈등이 있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반전이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 네, 그래서 다시 써준 거예요. 시놉시스를.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도 얘가 추천해줘요. 인연의 코드. 네, 시놉시스 나오죠. 서울의 범잡험 속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네. 그래서 뭐뭐 하게 된다. 결말은 이렇다. 테마랑 메시지는 이렇고, 여기에 국제 AI 영화제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시의성 있는 주제다. 그렇죠? 전 세계 AI의 기술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이다. 두 번째, 복합적인 갈등 구조. 인물 간의 갈등과 내적 고민을 통해 깊이 있는 드라마를 전개한다. 3번, 네. 영화의 비주얼과 사운드를 통해서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전과 성장, 네. 예기치 못한 전개와 인물들의 성장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길 수 있대요. 이거는 챗GPT가 이렇게 국제영화제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메시지. 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AI가 생성한 예술과 인간이 창작한 예술의 차이를 통해 예술의 의미를 제고한다.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 각 인물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준다. 네. 자, 나오죠.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시나리오 제목, 인연의 코드. 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이지우는 출판사 에디터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카페에서
AI가 작성한 원고를 검토하던 중 옆자리에서 독특한 스케치를 하고 있는 김수민을 발견한다. 수민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AI 기반 디자인 툴을 개발하여 자신의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공통의 관심사인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지우는 AI가 생성한 문학 작품이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회의적이며 수미는 AI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감명받은 원고가 수민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에서 개발되어 생성된 것임을 알게 되고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지우는 수민에게 진실 확인하고 두 사람은 예술의 정체성과 AI의 역할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한편 카페 바리스타인 박채리는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고민을 떠올린다. 그녀는 음악가를 꿈꾸지만 AI로 생성된 음악이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꿈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체리는 지훈과 수민에게 인간의, 인간의 감성이 가진 힘을 일깨워주려 한다. 갈등은 절정에 이르러 수민의 AI 프로그램이 예기치 못한 오류를 일으켜서 대량의 예술작품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사태가 발생한다. 수민은 자신의 신념에 혼란을 겪고 지우는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반전이에요. 체린이 자신의 음악을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된다.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과 수미는 이를 계기로 AI와 인간의 공존 방법을 제고하게 되고 기술을 도구로서 활용하되 인간의 감성에, 인간의 감성에, 인간의 감성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네. 근데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너무 짧다. 더 길게 해줘. 더 짧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근데 여기서 굳이 조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연, 조연, 체리는 시나리오에서 빼주고 조금 더 격렬한, 격렬한 논쟁이 있는 대사를 추가하고 주인공, 주인공 이름도 영어로, 영어, 영어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줘. 근데 우리는 국제영화제에 나갈 거라서, 예를 들어 지훈, 수민, 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여기가 서울이라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영어 이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그대로 한번 해보고,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바꿔보겠습니다. 조연 체리는 시나리오에서 빼주고, 조금 더 격렬한 논쟁이 있는 대사를 추가하고 주인공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줘. 그럼 얘가 스토리라인을 재구성해 줍니다. 뭐 이렇게 잘 만들어주니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뭐 먹고 살겠어요, 이제. 네. 인연의 코드 그대로 나옵니다. 네. 영어 이름을 바꿔줬죠. 네. 에단으로 바꿔줬죠. 에단, 소피아. 네. 그러면 이게 발음이 나중에 영어로 만들 때 발음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많이 사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대화, 예단, 네, 가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되죠. 뭐 영어로 뭐라 할 수 있을까? 소피아 뭐라 뭐 이렇게 대사가 좀 들어가면 좋겠죠. 네, 자,
격렬한 논쟁의 대사. 예단, 예단. 뭔가 대화가 이렇게 나와야지 좀 그 논쟁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나중에, 네, 있지 않아요. 뭐예요?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나오신 분들은 복사를 해서 우리 줌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네,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자, 적어주세요. 2441자라서 다 안 들어가네요. 네. 한번 되는 데까지 적어봐 주세요. 필요할 수 있는 요소. 1800자. 네. 천자까지만 줄여서 위에 것까지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거는 그냥 나레이션으로 읽어주는, 네, 그런 거고요. 이번에 여기는 대사까지 한번 넣어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그 홍건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등장인물들이 대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김승명 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임성준 님이나 홍건표 님은.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나레이션 스타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읽어주는 스타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보내보세요. 한번 볼까요? 네. 화면 공유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자, 유양성님, 인공지능의 강. 로그라인도 써주네요. 시노시스 로그라인. 네. 자, 또, 유양성님.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시나요? 김수진님, 기계의 침묵. 네. 갈등과 반전. 에필로그까지. 네. 그러면 유양성님하고, 김수진님만 아마,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으시네요. 네. 그래서 제 노하우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네. 여기 루이스에 가서 네. 루이스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네. 그 다음 눌러가지고 제목 및 이미지 생성하기 눌러가지고 하면 루이스가 이제 제목을 만들어 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안 이뻐요. 제목을 서울의 카페 우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이쁘죠? 아까 2년의 코드가 더 멋있지 않나요? 네. 커버 이미지 내가 만들어줘. 커버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네. 작업한 스토리 확인하기 누르면 이제 거기까지. 네. 네. 근데 저는 조금만 더 이제 그 인공지능 중에 그래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 챗GPT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 프롬프트를 더 집어넣어서 더 잘 만들어 봤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온 거를 네. 대사가 나온 거 네. 이거 하려면은 싱크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대사 넣는 건 하지 마시고 대사가 없는 나레이션 있는 거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레이션 있는 거로. 네.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네, 여기까지 복사를 합니다.
복사. 여기 이제 시나리오를 복사하세요. 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결말 이런 건 지워주세요. 결말. 나레이션 할 거니까. 나레이션이 뭐냐면 옛날에 변사처럼 어, 서울 코리아, 지훈, 에디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 나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아까 읽듯이 영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네. 안고 있다, 뭐뭐 있다, 뭐뭐 있다, 반전으로 어쩌고 있다, 뭐뭐 있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쓴 다음에 네. 위 내용을 영어 나레이션으로 바꾸어줘. 그리고 화살을 눌러요. 누르면 이제 얘가 막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챗GPT 5한 프리뷰가 막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거나 정확한 걸 원하면 챗GPT 5한 프리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18초 동안이나 생각을 했대요. 18초 동안이요. 네. 자, 그럼 나온 거예요. 네. 네. 영어로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시나리오 완성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이 영어 문장을 잘 집어넣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미드저니에 가서 이미지를 만들고 런웨이에 가서 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잘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잘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집어넣고 카페에 맞는 음악, 뭐 갈등이 나올 때 막 하는 음악 이런 걸 순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네, 그래서 캡컷으로 편집하셔서 영화제 출품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영화제 출품은 네, 자, 출품은 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간단히 설명. 왜냐면 지난번에 일기, 이기 스타디 때는요, 진짜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산 국제 AI 영화제 출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막 열심히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ILM 프리웨이 꼭 눌러봅니다. 네. 그럼 필름 프리웨이라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영화제 출품하는 사이트예요. 대한민국 국제 AI 영화제도 여기에다가 이제 했더라고요. 여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많이 출품을 한 것 같아요. 2천 몇 개가 출품됐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필름 프리웨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필름 프리웨이 다시 눌러볼게요. 필름 프리웨이에 들어가세요. 로그인 필름 프리웨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벌써 저는 로그인 됐네요. 필름 프리웨이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에 마이 프로젝트에 가셔서 여러분의 영화를 올리세요. 여기다가 영화를 올리시고 네, 영화 올리실 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영어로 아까 그 영어로 그 영화의 제목 네, 프로젝트 타입은 필름 비디오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놉시스 있죠. 이거 영어로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 있으면 넣으시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뭐 여러분들의 이름 쓰시고 네 그리고 뭐 라이터나 프로듀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넘어가시고 여러분의 그 장르 나는 뭐 쇼츠다 뭐 적으시고 장르도 이제 뭐 로맨스다 뭐 적으시고 러닝 타임 뭐 이제 우리는 마이크로 필름에다가 도전할 거니까 네, 5분 이하로 하시면 되고요. 만든 날짜 쓰시고 뭐 총 들어가는 비용 전 5만 원 들었다. 5만 원 적었어요. 달러로. 네. 그리고 나라 이름 쓰고 네, 그다음에 랭귀지는 영어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 세계도 나갈 거니까. 네. 그리고 뭐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쓰지 마시고 네, 영어로 한 경우에는 자막 안 넣어도 돼요.
네, 영어로 아닌 경우에는 자막을 넣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영어 더빙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16덱으로 하시면 되고 컬러이고 그리고 퍼스트 타임 필름 메이커 여러분 처음 하는 거니까 ES라고 하시면 돼요. ES. 그리고 네, 뭐 상 받은 적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세이브 프로젝트 하시면 돼요. 세이브 프로젝트.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포스터도 만들어 놓고 트레일러도 넣고 뭐 등등등등등.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감독 프로필도 넣고 등등등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하셔가지고 프로젝트에 딱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페스티벌에 가시면 여기에 전 세계에 이제 AI 페스티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 가서 우린 AI 영화니까 AI라고 쳐보세요. AI 무비. AI만 치지 마시고 AI 무비, MOVIE라고 치면 AI 페스티벌 이런 게 나와요. VIE 무비 한번 쳐볼게요. AI 무비. 그러면 이런 거래요. 네. AI 아티스트라고 나오고 네, 11월 30일 날이 파이널 데드라인이에요. 네. 뭐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요. 북경에서. 가까우니까 가면 좋겠죠. 여기도 가시고. 그다음에 AI 이렇게 된 거는 이미 마감된 거예요. 네, 이렇게 마감된 거. 서밋 나우 돼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다 AI 필름 어워드죠? 여기는 영국에서. 얘는 미국인데 저 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안 해요, 이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홍금표 감독님이 파이널 되셔가지고 LA 가시는 뉴 웨이브 AI 필름 페스티벌. 저는 공식 선정작인데 요 기간 중에 강의가 있어서 못 가요. 네. 그다음에 또 밑에 가면 네. 또 하나 있어요. 런던에서 하네요. 런던 거. 네, 런던 무비 페스티벌. 네. 그리고 밀라노. 그다음에 메가픽스, 뭐 월드 무비, 원샷 무비 컴피티션. 영국에서 주로 많이 하네요. 클립티즈, 그다음에 버티컬 무비. 버티컬 무비가 쇼폼을 버티컬 무비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출품하려고 하는 트리키의 영화제예요. 트리키의 인터내셔널 AI 필름 페스티벌. 이렇게 되면 이스탄불에서 하니까 퍼스트 이어 요런 데가 괜찮아요. 네, 처음 시작하는데. 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데 가면 처음에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별로 출품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 튀르키예 인터내셔널 AI 필름 페스티벌에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식 선정작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한 10년 된데 20년 된데 막 올리잖아요. 다 떨어져요. 제가 이번에 카이로 영화제도 넣었는데 안 됐다고 연락이 왔고요. 네. 선댄스 같은 데는 아예 꿈도 안 꾸지만 그래도 선댄스에 출품했다는 그런 그, 그 경력을 쌓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코리아 인터내셔널 AI 필름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제영화제에 여기다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보고 들어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내셔널 AI 필름 페스티벌 하지만 네, 최재용은 이번에 여기에 서울 인터내셔널 AI 필름 페스티벌을 여기다 신청해서 3월 30날 할 겁니다. 네, 3월 30날. 그래서 지금 필름 프리웨이에다가 열심히 지금 컨택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다가 넣을래. 3월 30날 이제 그 라이브 이벤트를 하고 데드라인은 뭐 2월 뭐 언제까지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출품비도 한 20달러 이렇게 받아서 외화를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외화를. 네. 여러분들도 출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 어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쓰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요. 네. 이제 내일 모레 그 AI 광고 영상 관련된 세미나에 그 가서 발표하는 것들을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국제영화제 출품도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